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벌써 이 무더위가 벌써부터 시작해서 7월, 8월이 걱정이 됩니다. 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도 너무 빠른 더위인지 요새 좀 스트레스 받았는지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시작을 한 지 작년에 제가 9월 1일인가 8월 3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1년 동안 구독자를 5,000명도 못 넘겼으니 제 채널이 정말 한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되는데 요새 또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진 감도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직은 손을 놓은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뭐 어린아이들, 뭐 성인들 뚝배기라고 해가지고 뚝배기 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었던 배틀그라운드 다 아시죠?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고요. 기업 가치가 약 28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와, 공모 자금만 거의 6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하이브 기억나시죠? 하이브.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한때 10조 원 가까이 가면서 엔터주들이 기껏해야 1조 원을 좀 넘었던 SM이 최근에 오르면서 1조 5천억인가요? 넘었는데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뭐 SKIT 최근에 상장한 분리막 회사, 이것도 뭐 따따상을 건너서 어쨌든 공모 가격 이상보다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공모주들의 열풍, 즉 IPO의 열풍이 정말 증시의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냐? 결국 비싸다는 주식들, 제가 최근에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원래는 저는 기본적으로 PER, 뭐 PBR,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 PBR은 거의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고가는 거의 보지 않고, 이거는 보통 자산 가치를 볼 때, 그쵸, 캐펙스나 뭐 이런 것들, 공장이나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치주를 투자할 때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주들, 뭐 이런 거 PBR 낮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토리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보고요. PR은 그래도 상대적인 그 피어 그룹, 동료 그룹이죠. 비슷한 그룹들 보면서 비교할 때 좀 쓰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뭐 대만의 후공정 기업들, 우리나라에 또 비교하는 글로벌 체인과 국내에서 또 글로벌 수출하는 것과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게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중국에서 이거를 또 베낀 게임도 나왔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업가치 28조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고 싶어요. 카카오가 오늘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이버를 제쳤어요. 네이버를 제쳤는데요. 앞으로의 추세가 네이버가 카카오를 다시 역전할지, 카카오가 부동의 3위를 올라갈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를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만 지금 갖고 있다면은 카카오 같은 무궁무진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정말 자식들에게 물려줄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다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영향 너무 길게 좀 크래프트 얘기랑 뭐 카카오를 얘기했는데,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주식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과연 전통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라고 오늘 서두를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비나면인데요. 왜 비나면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FOMC 회의, 그죠? 이게 언제죠?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건 목요일 시장에 반영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내일 시장도 지금 지난주부터 흐름이 계속 별 볼 일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종목별 흐름은 다르죠. 종목별 흐름은 상당히 임팩트 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 되게 흐름이 늦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는
제가 얘기한 이런 삼각수렴형 작년 11월 이후에 쫙 올렸던 코스피가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차츰 움직이는, 이때 급등했던 이 지수 때에 어떤 부담됐던 이익의 밸류에이션, 그죠? 그게 PER이 한때 15배 넘어갔었지만 지금은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PER이 다시 코스피 PER, 선행 PER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아니 순이익 컨센서스 이런 걸로 11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미국이 지금 얼마죠? 24배. 아까 비교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도 이렇게 동종으로 비교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걸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결코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코스닥을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코스닥은 이런 PER로 계산할 수 없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중국의 심천지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런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지수랑 비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례 상장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 매출이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시장인 만큼 이게 어떤 PR 함수로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5포인트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 장중에 계속 흔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종가는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천선을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 최근에 10조 원 미만으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은 올라가면서 터지지 않을까,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건 개인들이 좀 시장에서 지금 떠나 있다는 거를, 결국 지수가 1000 넘어가고 안착되고 뭐 1100 간다, 막 1200 간다, 이런 어떤 약간의 빠른 속도, 올해 1월이었죠. 대표적인 그런 장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확 늘어날 거고, 그런 개인의 투기성 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지표를 보면은요, 잠깐 볼까요? 이 RSI 가열 지표를 저는 가장 선호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60레벨이고 올해 1월 초에 이렇게 급등했던 게 80, 70 이상을 갔었습니다. 이때죠, 이때. 그쵸? 계속 위에서 있었다가 기간 조정을 봐주면서 가열 지표는 쭉쭉쭉쭉쭉 내려왔고, 여전히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만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츰차츰 올라가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호는 아주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급은 어땠죠? 오늘 수급은 근데 뭐 개인이 많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사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건 개인이 그래도 다른 매수 주체보다 여전히 올해 강하다는 거, 그쵸? 올해 개인이 얼마 샀죠? 올해 정말 많이 샀잖아요. 오늘 얼마 샀는지 한번 6월 중순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소 대금입니다. 50조 원을 샀습니다. 외국이 16조 원 팔았고 기간 33조 원. 기간은 누가 많이 팔았죠? 연기금이 상반기 거의 5월달까지 내내 팔았어요. 이렇게 했지만 외국인이 판 물량보다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 사모펀드, 그쵸? 요새 사모펀드 상당히 힘든데 물량 계속 내려놓고 있고, 투신권, 이 금융투자는 차익거래인데 차익거래가 올해도 오히려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이 전기전자, 그죠? 운수창고, 뭐 의약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조업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개인이 8조 원, 합이 지금 얼마죠? 58조입니다. 58조. 작년 시장에 양시장 합쳐서 60조를 못 샀거든요. 50조 못 샀나요? 네, 볼까요? 작년에 코스닥 산 거 16조, 그죠? 16조고, 거래소가 47조. 넘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47조, 16조. 더하면은 63조. 63조인데, 올해 벌써 58조를. 작년 1년 동안 63조 샀는데, 올해 58조. 정말 개인이 대단합니다. 지금 누적으로 얼마죠? 코로나 이후에 아마 100조를 넘게 산 것 같아요. 주식시장으로 100조 원을 개인이 거의 1년 좀 안 되는, 1년 좀 넘는 시간에 산 적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동성이 대단한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어땠죠?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대형주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죠?
대형주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일부 올랐고, 만도가 분할 이슈 이후에 급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죠? 이쪽 다 좋았어요. 일단 다 좋았고, 친환경 쪽도 효성 3인방이 오늘 완전 불꽃 장렬이었습니다. 휴정텐시는 100만원 디포트 나온 이후에 결국 디포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얘도 기간 조정을 하다가 결국 또 장대 회복 세웠습니다. 실적이 견인하니까 좋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5% 올랐고, 그죠? AP 유성 2%, 그죠? 일부 방산주 LIG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조정 받았고요. 특이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 화장품, 패션, 유통 한때 4월달, 5월달 시장을 견인할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 약했고, 니오프닝 관련주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아요. 결국 또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원을 그리는데 순환매장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그리고 회사들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여전히 거래 정지죠. 금호 관련 이슈, 배임 횡령, SM이 계속 인수 이 관련 소식 때문일까요? 계속 오르는데요. 문제의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인지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아까 SM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이제 1조 1000억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1조 1000억.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하이브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이브가 10조예요. 다시 올라서 10조. 공모가 대비 이때 몰리신 분 있죠? 34만원 따상, 그죠? 이거 따라간다고 해서. 근데 갈 거는 같아요. 탈출할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시장 영향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PR이 작년 100배예요. 100배. 작년 순이익 기준은. 근데 올해 순이익 기준을 쫙 내려서 20배, 30배 정도 할 걸로 기억나요. 10조면은, 그죠? 잠깐 볼까요? 하이브 실적이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얼마냐면 올해 2,300억입니다. 작년에 1,450억,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네요. 10조면은 영업이익 단으로 얼마죠? 50배 정도, 그래도 50배 좀 안 하네요. 근데 아까 크래프톤, 그죠? 배틀그라운드 만든 그 게임 회사, PR이 40배, 30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따상을 간다 첫날, 이 PR이 하이브 정도면 하이브가 비싸지 않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성장주를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강했고요. 미국의 노블록스가 요새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심상치 않아요. 그때 60불대 거의 상장한 회사가 지금, 그쵸? 얼마죠? 거의 100불 가까이 갔습니다.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메타버스, VR, AR, 애플 이런 관련주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모두 엮여서 계속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나쁘지 않았어요. 장비주, 소재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소재주 중에 하나머티리얼즈, TCK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고, APS 홀딩스, 원인QC 이쪽 강했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강했습니다. 핸드셋 LG이노텍이 결국 신고가로 갈 것 같아요. 지난번 고점을 못 넘어갔지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핸드셋은 3분기를 바라보면서 2분기가 최저고 3분기가 그 기저효과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게 LG이노텍과 묶이면서 같이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들이나 화학주들은 그냥 강했고요. HMM은 좀 조정받았어요. 운수창고도 HM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15조인데요. 지금 15조, 그죠? 시가총액 15조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익이 올해 너무 좋아지니까 운임지수도 오르고, 작년에 1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좀 안되게 했는데 올해 4조입니다. 4조에 15조면 싸네. PR이 4배 이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시클리컬은 정말 업황에 따라서 이 이익의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PR이 10배 미만이라고 해서 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조선업종, 철강업종, 그죠? 운수창고의 대표적인 게 운임이겠죠? 운임 관련된, 그죠? 해운이죠? 그죠? 그리고 건설, 이런 거. 건설주들은 PBR 낮죠, 다. 그죠?
그쵸? 장고가로 잡힌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교 잣대로 들이대면은, 사실 시컬리컬은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다. 작년에, 한 10년 전에도 저도 정말 시클리컬에서 많이 매매도 했고 했었지만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업계에서 10년 일하신 분, 뭐 동료분, 15년, 2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한테 들어도 야, 해운업이 진짜 살아나는 게 맞냐,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정말 살아난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바이오 어땠죠?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정 좀 나왔고, CMO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조정 받았어요. 아이진, ST팜, 바이넥스, 유바이오, CMO 기업들 전부 다 조정 받았고, 바이오 기업들 그죠, 다 안 좋았는데 최근에 좋은 기업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뭐 바텍, 제이시스 메디칼, 의료기기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휴젤, 보톡스 중국주로 수출 나가면서 흐름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종목은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휴젤이 시가총액 3조인데요. 그죠? 3조예요, 3조. 휴젤 얘기를 잠깐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입니다. 그럼 PR이 30배, 영업이익 단으로 비싸냐 안 비싸냐, 바이오 기업에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매우 100배 뭐 이렇게 이익이 안 나오는 거 계산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잘하기보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은 이 영업이익률 정말 높아요. 40%대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업을 좀 좋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싸다 이런 논리보다는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면 QOQ든 YOY든 이익도 성장하면은 회사를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주식에서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말씀 잘 안 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금리가 진짜 많이 낮아졌고, 주식 투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풀린 돈에서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얘기 아까 안 했는데 이 카카오가 지금 오늘도 좀 올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사신 분들이 보면 이게 그죠? 이거 액면 분할을 한 거잖아요. 원래 50만원짜리가 낮춰진 거죠. 이게 작년에 한 2만원대 한 7배 오른 거죠. 7배. 뭐 1억 샀으면 7억. 예, 뭐 시나리오가 아니라, 근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는 제가 다음으로 합방되기 전에 뭐 이런 시세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10년 전에 투자해서 그죠? 이때 투자해서 이때 갖고 있었으면 작년에 투자하신 분 대비 괴리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재편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카카오가 시작된 지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기업의 성장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투자를 해볼 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요. FOMC 회의가 끝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저는 위로 갈 거라고 여전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요, 그거랑 금리 인상과 다른 문제고,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린 한국은행이 매파적인 발언, 이주열 총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년 1분기부터.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물론 25bp 50bp 이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섣부른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계부채나 여러가지 부채 입장에서 부동산 부채 이런 것들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나서기는 역시 어렵다. 근데 미국의 약간 간을 같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